알아요. 노약자석인 거. 근데 저도 오늘 피곤해 죽겠으니까 아침부터 시비 걸지 마시고 다른 데 가세요. 노약자석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침 지하철 안에 울려 퍼집니다. 그의 이름은 강승우.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스마트폰 게임에만 몰두하며 말합니다. 그의 앞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약간 구부정한 자세의 김성민 할아버지입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하지 않게 한 걸음 한 걸음이 조심스럽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지하철 안에서 간신히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습니다. 출근 시간의 지옥철은 오늘도 변함없이 몸이 부딪힐 정도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내려다보는 무표정한 얼굴들,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는 지친 눈빛들 사이에서 묘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게 여기가 노약자석이라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리가 좀 불편해서요. 김성민 할아버지가 다시 한번 공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강승우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할아버지를 노려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먼저 앉았잖아요. 다른 노약자석 찾아보세요. 아니면 택시 타시던가. 나이 먹었다고 유세 떠는 건가요? 지하철 안이 순간 조용해집니다. 몇몇 승객들이 이 상황을 힐끔힐끔 쳐다보지만 누구도 나서지 않습니다. 할아버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다가 조용히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 하십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벌떡 일어납니다. 단정한 차림의 박민호입니다. 그는 즉시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놀란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부드럽게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로 안내합니다. 할아버지가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천천히 앉으십니다. 민호는 곧장 노약자석에 앉아있는 젊은 청년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저기요, 노약자석의 의미를 모르시나요? 강승우가 불쾌한 표정으로 쏘아붙입니다. 왜 나한테 간섭하시는 거죠? 민호는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노약자석은 말 그대로 노약자분들을 위한 자리잖아요. 강승우가 짜증스럽게 헛웃음을 내뱉습니다. 뭐 대단한 사람인 척 하시네요. 꼭 자기가 도덕책 쓴 사람처럼. 민호는 여전히 침착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납니다. 이 자리는 특별히 어르신들과 임산부, 장애인을 위해 만든 자리예요. 그냥 빨리 앉기 위한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어르신한테 말씀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누군가 당신 할아버지나 아버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 상황을 지켜봅니다. 몇몇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호의 말에 동조하는 기색입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러운지 강승우의 얼굴이 점점 붉어집니다. 진짜 오지랖은 피곤해 죽겠는데. 강승우는 결국 짜증을 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화가 난 표정으로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는 가방을 들고 지하철 다른 쪽으로 이동합니다. 지나가면서 민호를 향해 작게 중얼거립니다. 회사에서 봅시다, 박민호 씨. 알고 보니 박민호와 강승우는 같은 직장 동료였던 것입니다. 민호는 그저 조용히 웃으며 할아버지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습니다. 김성민 할아버지는 감사한 마음에 민호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요즘 세상에 이런 배려심 있는 분 만나기 쉽지 않은데. 민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합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데요. 지하철은 다음 역을 향해 계속 달립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28살 박민호 씨가 겪었던 신기하고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와 함께 민호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작은 원룸 창문으로 비치는 희미한 새벽빛 사이로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부동산 앱에 새로운 매물 알림이 와 있습니다. 하, 이것도 전세금 1억 5천이네.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민호. 좁은 원룸 안에는 간소한 가구들만 놓여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IT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고 벽에 붙은 작은 메모판에는 전세집 구하기, 대출 알아보기, 프로젝트 발표 준비라는 글씨가 눈에 띕니다. 욕실에서 나온 민호는 정갈하게 셔츠와 정장 바지를 입고 넥타이를 맵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자신을 다잡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박민호. 출근길에 오른 민호는 분주한 지하철 안에서 자신의 노트북을 꺼내 업무 자료를 검토합니다. 그의 표정은 진지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묻어납니다.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3년 전 지방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그날의 설렘과 포부가 떠오릅니다. 부모님은 반대했지만 그는 IT 분야에서의 꿈을 위해 과감히 서울행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가능성으로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혹했습니다. 회사에 도착한 민호는 그날의 업무에 곧바로 몰입합니다. 그가 일하는 곳은 신생 IT 스타트업. 트렌디한 오픈 오피스 공간에서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민호는 자리에 앉자마자 메일을 확인하고 코드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프로그래밍 코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민호. 대화는 자연스럽게 부동산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민호 씨, 집 구했어요? 계약 만료 얼마 안 남았다면서요. 민호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대답합니다. 아직이요? 요즘 전세가가 너무 올라서 몇 군데 알아보고 있긴 한데 쉽지 않네요. 옆자리의 동료가 말합니다. 요즘은 전세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제 친구는 결국 월세로 전환했다더라고요. 민호는 생각에 잠깁니다. 월세로 돌아서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늘어날 텐데 이미 빠듯한 생활비에 월세까지 부담하자니 앞이 캄캄해집니다. 퇴근 후 민호는 약속된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갑니다. 번화가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사무실, 벽에는 각종 매물 정보지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요즘 전세는 정말 힘들어요. 전세 매물 자체가 많이 줄었거든요. 월세나 반전세로 많이 돌리는 추세예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에 민호는 한숨을 내쉽니다. 제가 모아둔 돈이 1억 정도인데 그 정도면 어떤 매물을 볼 수 있을까요? 중개인이 민망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살펴봅니다. 1억이면 이 지역에서는 좀 어렵고 역에서 20분 이상 걸어가야 하는 곳이나 지하 옥탑 정도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모았어도 서울의 집값을 따라가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몇 군데 더 부동산을 돌아본 후 민호는 지친 표정으로 집으로 향합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작은 원룸에 도착한 민호는 불을 켜고 침대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2년 전 체결한 전세 계약서가 놓여 있고 달력에는 계약 만료일까지 남은 날짜가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한 달 남았네.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부모님께 전화를 겁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민호야, 잘 지내고 있니? 네 어머니, 잘 지내고 있어요. 집은 구했어? 계약 만료 얼마 안 남았다며? 민호는 잠시 말을 고릅니다.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몇 군데 알아보는 중이에요. 괜찮은 데가 있어서 내일 가보려고요. 그래. 혹시 돈이 더 필요하면 말해. 우리가 보태줄게. 민호는 가슴이 아려옵니다. 은퇴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시는 부모님. 그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통화를 마친 후 민호는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뱅킹에 접속합니다. 그의 통장 잔고에는 9,800만 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를 반복하며 겨우 모은 돈이지만 서울의 전세가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대출을 알아보지만 신용등급과 소득을 고려하면 큰 금액을 기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민호는 다시 부동산 앱을 열어 매물들을 살펴봅니다. 화면을 넘기는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회사 업무 메일을 확인합니다. 내일 있을 프로젝트 발표 자료를 위해 몇 가지 수정 사항을 처리하고 나서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민호의 하루는 끝나갑니다. 작은 원룸의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집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찾기 위해 오늘도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민호의 일상은 반복됩니다.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지하철에 몸을 맡긴 채 출근길에 오릅니다. 집 문제로 머리가 복잡한 민호는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 부동산 앱을 뒤적입니다.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집을 구해야 하는데 혼잡한 아침 지하철, 민호는 그저 자신의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주변의 풍경은 그에게 무의미하게 흘러갑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민호의 귀에 들어옵니다. 민호가 고개를 들어보니 노약자석에 앉아 스마트폰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 젊은 남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서 계십니다. 자세히 보니 그 젊은 남성은 다름 아닌 자신의 회사 동료 강승우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먼저 앉았잖아요. 다른 노약자석으로 가세요. 민호는 순간 화가 치밉니다. 어르신에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직장 동료가 한심해 보였습니다. 그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할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할아버지가 놀란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민호가 부드럽게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자신이 앉아있던 자리로 안내합니다. 할아버지는 감사의 인사를 건네며 자리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민호는 곧장 승우 쪽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그의 눈빛은 부드럽지만 단호합니다. 저기요. 노약자석의 의미를 모르시나요? 민호의 얼굴을 보자 승우의 표정이 변합니다. 박민호 씨, 민호는 흔들림 없이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노약자석은 말 그대로 노약자분들을 위한 자리잖아요. 할아버지께서 필요로 하시는데 양보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승우는 오히려 더 고집을 부립니다. 회사 일로 피곤해 죽겠는데 왜 저한테 간섭하세요? 그냥 비어있는 다른 자리 찾아보세요. 민호는 더 이상 말다툼을 이어가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는 할아버지에게 다시 한번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할아버지, 제가 앉아있던 자리에 앉으세요. 그쪽이 더 편하실 겁니다. 주변 승객들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승우를 향해 못마땅한 시선을 보냅니다. 민호는 승우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깁니다. 노약자석은 단순한 자리가 아니라 사회적 약속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자리가 필요할 날이 올 거고, 승우 씨의 부모님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그 자리에 앉을 날이 올 겁니다. 누군가 당신 부모님이나 할아버지에게 당신처럼 대했으면 좋겠나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승객들의 눈에는 민호를 향한 존경의 빛이 어립니다. 민호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손잡이를 잡습니다. 김성민 할아버지는 감사한 마음에 민호를 올려다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고맙습니다, 젊은이. 요즘 젊은이들 중에 이렇게 배려심 있는 사람 만나기 쉽지 않은데. 민호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합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인데요. 할아버지, 어디까지 가세요? 아, 나는 강남역에서 내려야 하네.
저도 강남역에서 내립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지하철이 강남역에 도착하자 민호는 할아버지가 안전하게 내리실 수 있도록 부축해 드립니다. 플랫폼에 발을 딛자 할아버지는 민호에게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박민호입니다. 박민호 씨, 이름 참 좋네요. 나는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은 역사를 빠져나오며 잠시 대화를 나눕니다. 할아버지는 민호의 회사와 하는 일에 대해 관심 있게 물어보십니다. 민호가 IT 스타트업에서 일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참 대단해요. 첨단 기술을 다루고 나 같은 늙은이는 따라가기 힘들지. 민호는 웃으며 할아버지의 다리 상태를 걱정합니다. 할아버지, 다리가 많이 불편하신가요? 병원은 다니고 계세요? 괜찮아요.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지 뭐. 젊은이가 이렇게 신경 써주니 벌써 나아지는 것 같네. 헤어질 시간이 되자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명함 한 장이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보게. 이 나이에도 아직 일을 하고 있어서 말이야. 민호는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명함을 받습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이 촉박해서인지 명함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주머니에 넣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민호는 가볍게 인사를 하고 서둘러 회사로 향합니다. 김성민 할아버지는 그런 민호의 뒷모습을 의미심장한 미소와 함께 바라봤습니다. 민호는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업무에 집중합니다. 어제부터 작업해오던 프로젝트 제안서의 마무리 단계. 민호는 마지막 세부 사항을 점검한 후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이 정도면 팀장님도 만족하실 거야. 점심시간이 되자 팀장이 회의실로 팀원들을 소집합니다. 오후에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위한 마지막 점검 시간. 민호는 자신감 있게 자료를 들고 회의실로 향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있을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는 다들 됐나요? 우리 이번 프로젝트 꼭 따내야 합니다. 팀장의 말이 끝나자 강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태블릿을 들고 프로젝터에 연결합니다.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작업한 제안서가 있습니다. 기존 방향에서 조금 변형시켰는데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요. 화면에 나타난 디자인을 보는 순간 민호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것은 민호가 지난 며칠간 고심해서 만든 디자인 콘셉트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물론 색상과 일부 배치는 다르지만 핵심 아이디어는 완전히 동일했습니다. 승우는 마치 자신이 처음 고안한 아이디어인 것처럼 자신감 있게 설명합니다. 민호는 말을 하려다 멈춥니다. 증거도 없이 그건 내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하면 오히려 자신이 소화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팀장은 승우의 제안에 흡족한 표정을 짓습니다. 좋은데, 승우 씨가 오늘 오후 미팅에서 발표해보세요. 민호는 자신의 자료를 조용히 덮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지만 누구도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오직 승우만이 잠시 민호를 향해 승리의 미소를 보냅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로 돌아온 민호의 핸드폰이 울립니다. 발신자는 집주인입니다. 민호 씨, 전세 계약 만료 얘기 때문에 전화했어요. 다음 주에 새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인데 혹시 언제쯤 이사 가능한가요? 민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집니다. 아직 새 집을 못 구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미 새 세입자와 계약을 했거든요. 최대한 빨리 비워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호는 허탈한 표정으로 의자에 깊이 기댑니다. 오늘이 수요일, 주말까지 겨우 3일 남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새 집을 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민호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가까운 부동산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그가 벌써 세 번째 방문하는 부동산입니다. 실례합니다. 전세 매물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조건을 찾으세요? 강남역에서 멀지 않고 전세 1억 초반대로 가능한 곳이요. 부동산 중개인은 잠시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강남 인근에서 전세 1억으로 구할 수 있는 건 반지하 원룸 정도인데 그마저도 지금은 없네요. 전세 대신 월세는 어떠세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 정도면. 민호는 고개를 젓습니다. 월세로 돌리면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 저축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조금 더 멀리 가보는 건 어떨까요? 강남에서 지하철로 30분 거리면 가능할 수도. 민호는 한숨을 내쉬며 부동산을 나섭니다. 이미 4곳의 부동산을 돌았지만 모두 비슷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회사로 돌아온 민호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일에 집중하려 합니다. 그러나 머릿속은 온통 집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날 오후 승우가 진행한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고 팀장은 승우에게 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입니다. 퇴근 시간 민호는 지친 표정으로 회사를 나섭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또 다른 부동산을 들르지만 역시나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결국 월세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네. 민호는 체념한 듯 중얼거립니다. 그렇게 집에 도착한 민호는 씻기 위해 옷을 벗습니다. 그때 바지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집니다. 주워보니 오늘 아침 할아버지에게 받은 명함이었습니다. 김성민. 민호는 명함을 살펴봅니다. 깔끔한 명함에는 김성민이라는 이름과 연락처만 적혀 있을 뿐 직업이나 회사명은 없습니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명함을 뒤집어 봅니다. 뒷면에는 강남의 한 주소만 적혀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친구 준영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준영아? 민호야,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집 때문에 미치겠어. 주말까지 나가라는데 아직 갈 곳이 없어. 진짜? 그럼 일단 내 원룸에서 며칠 지낼래? 좀 좁긴 하지만. 고맙긴 한데 그래도 집은 빨리 구해야 해서. 혹시 강남 쪽 부동산 중에 좋은데 아는 곳 있어? 준영이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강남대로에 꽤 큰 부동산이 하나 있긴 한데 고급 매물이 많은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친절하고 신경 많이 써주고 좋더라고. 거기 한번 가봐. 준영은 잠시 부동산 주소를 찾더니 이내 민호에게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고마워, 준영아. 내일 이 주소로 가보고 안 되면 연락할게. 이른 아침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서둘러 준비를 마칩니다. 그는 준영이 보내준 부동산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지도 앱을 보며 걷기 시작한 민호. 주소를 따라가니 강남 대로변의 번화가가 나타납니다. 높은 빌딩들이 즐비한 거리를 따라 걷다 보니 부동산이 보입니다. 건물 외관은 세련되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여기가 맞나? 건물 앞에 도착한 민호는 입구 안내판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커집니다. 건물 안내판에는 김성민 부동산 10층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성민 부동산? 설마 그때 그 할아버지가? 민호는 잠시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어제 그 명함이 바지에 있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다행히 아직 바지에 명함이 있었고 뒤를 돌려 명함에 나와 있는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민호는 크게 놀랐습니다. 어제 준영이가 소개시켜줬던 부동산 주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놀란 마음을 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갑니다. 10층에 도착하자 넓고 깔끔한 로비가 펼쳐집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들. 벽면에는 다양한 고급 주택과 아파트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고 입구에는 김성민 부동산이라는 대형 로고가 빛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여직원이 민호에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옵니다. 저기 혹시 김성민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혹시 예약하셨나요? 아, 그게 이 명함을 받아서요. 민호가 명함을 내밀자 여직원의 표정이 변합니다. 아, 대표님 명함이시네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여직원은 전화를 걸어 무언가 이야기를 나눈 후 민호에게 다가옵니다.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민호는 의아한 표정으로 여직원을 따라갑니다. 대표님이라고? 혹시 이 거대한 부동산의 대표가 바로 그 할아버지인 건가? 여직원은 민호를 넓은 회의실로 안내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자 그곳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한 노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대표님, 손님 모셔왔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몸을 돌립니다. 그 순간 민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집니다. 바로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소박한 옷차림이 아닌 단정한 정장 차림입니다. 역시 당신이었군. 어서 오게. 박민호군. 김성민 대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를 반깁니다. 민호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 표정입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할아버지 회사인가요? 김성민 대표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렇네. 내가 이 부동산의 대표일세. 앉게나. 민호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천천히 자리에 앉습니다. 여직원이 차를 가져다 준 후 회의실을 나갑니다. 사실 자네를 기다리고 있었네. 저를요? 그래. 세상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지.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집 구하기가 참 힘들지 않나? 자네 그래서 이 부동산에 온 게 아닌가? 게다가 자네처럼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젊은이라면 더더욱 돕고 싶어지는군. 민호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표정입니다.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집을 구하고 있다는 거요? 김성민 대표는 깊은 통찰력이 담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사람의 표정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지. 자네를 지하철에서 봤을 때 그 눈빛에 담긴 고민도 느껴졌네. 게다가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큰 고민이 뭐겠나? 집 문제 아니겠나?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 갑작스럽고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게. 지금 집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가?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전세 계약 만료, 빠듯한 저축, 폭등하는 집값, 그리고 집주인의 압박까지. 민호의 이야기를 듣던 김성민 대표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집니다. 참 어렵구먼. 하지만 자네만의 문제는 아니야. 내가 젊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네. 김성민 대표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나도 자네처럼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꿈을 찾아 열심히 일했지.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반잣집에서 시작해서 온갖 고생을 다 했네. 그러다 우연히 만난 한 어르신이 나에게 기회를 주셨어. 김성민 대표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어립니다. 그분은 내게 작은 땅 한 조각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파셨지. 그리고 말씀하셨어. 이 땅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또 다른 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잠시 빌려주는 거지라고. 그 땅이 바로 내 사업의 시작이었어. 민호는 김성민 대표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살았네. 내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특히 자네처럼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나이에도 여전히 일하는 이유 중 하나지. 김성민 대표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민호를 바라봅니다. 민호군, 내게 한 가지 제안이 있네. 내가 강남 인근의 작은 오피스텔 건물을 하나 갖고 있는데
그중 한 호실이 며칠 전에 비었네. 원한다면 그곳을 자네에게 전세로 내줄 수 있어. 민호의 눈이 커집니다. 정말요?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이 1억 정도밖에 없는데요. 김성민 대표는 손을 저으며 미소 짓습니다. 돈은 걱정 말게. 내가 자네에게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자네가 가진 1억으로 계약하면 돼.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이지만 그건 내가 감당할 부분이네. 민호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왜 저에게 이런 호의를? 50년 전 그 어르신이 내게 해주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그 선의를 이어가고 싶네. 자네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느껴졌어. 민호는 감사함에 말을 잇지 못합니다. 김성민 대표는 따뜻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보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물론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것은 아니야. 지하철에서 보여준 것처럼 앞으로도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주게. 그리고 언젠가 자네도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비슷한 기회를 주길 바라네. 민호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갑작스러운 행운에 어떻게 감사의 말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김성민 대표는 손을 내저으며 웃습니다. 감사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이건 내가 즐거워서 하는 일이기도 하네. 자, 이제 계약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그때 회의실 문 밖에서 비서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대표님 강승우라는 분이 지금 이 시간에 대표님과 약속하셨다고 찾아오셨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라고 하게.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의 얼굴을 본 민호는 깜짝 놀랍니다. 바로 지하철 노약자석에서 김성민 할아버지를 무시했던 강승우였습니다. 김 대표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승우의 말이 민호를 발견하고 멈춥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칩니다. 박민호? 민호도 놀란 표정으로 승우를 바라봅니다. 강승우? 민호와 승우의 당황한 시선이 공중에서 마주칩니다. 지하철에서 노약자석을 양보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여기 김성민 부동산에 나타난 것입니다. 먼저 정신을 차린 김성민 대표가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서로 아는 사이인가? 민호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네.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승우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김성민 대표에게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지하철에서의 불편한 만남을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을까 걱정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강승우라고 합니다. 어제 전화로 약속 잡았던 사람입니다. 김성민 대표는 승우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눈빛에는 승우를 알아본 듯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지만 표정은 변함없이 온화했습니다. 자네도 집을 구하러 온 건가? 네, 맞습니다. 강남 인근에 좋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산은 충분히 있으니 좋은 물건으로 부탁드립니다. 승우는 자신감 넘치는 말투로 이야기하며 동시에 민호를 힐끔거립니다. 그의 시선에는 약간의 당혹감과 함께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나는 너와 달리 돈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승우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긴 듯 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민호에게 다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호 군, 방금 전에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내 소유의 건물 중 하나를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세로 내주겠다는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승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의아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지만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제가 뭔가 특별한 일을 해드려야 하는 건 아닌지. 김성민 대표는 유쾌하게 웃었습니다. 걱정 말게. 내가 자네에게 바라는 건 앞서 말한 대로야. 배려심을 잃지 않고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또 다른 이에게 기회를 주는 것뿐이네. 난 돈보다 사람을 보고 계약한다네.
자네 같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말일세. 승우는 이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김 대표님, 실례지만 혹시 그 건물이 어디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그런 좋은 조건이라면 관심이 있습니다만. 민호는 승우의 갑작스러운 개입에 놀랐지만 김성민 대표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매물은 이미 민호군에게 제안한 것이네. 물론 자네를 위한 다른 좋은 매물도 많이 있으니 우리 직원들이 안내해 줄 걸세. 승우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다가 이내 억지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대표님, 혹시 서울경제신문에서 인터뷰하신 그 김성민 회장님이 맞으신가요? 부동산 업계의 전설이라고들 하던데. 승우의 태도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감 넘치던 모습이 사라지고 마치 중요한 인물을 만난 듯 공손하고 친절한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승우의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거창한 말은 필요 없네. 난 그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평범한 노인일 뿐이야. 승우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섰습니다. 아니에요. 강남 부동산에 살아있는 역사라고들 하잖아요. 사실 저도 평소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대표님의 성공 스토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김성민 대표는 승우의 과한 칭찬에 담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승우의 본심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가? 고맙네. 하지만 난 항상 말하지. 진정한 성공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일세. 김성민 대표는 잠시 멈추었다가 승우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난 사람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네. 특히 노약자석에 앉아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법이지. 승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김성민 대표가 지하철에서 자신을 알아보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김성민 대표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군, 자네에게 맞는 매물을 찾아보도록 우리 직원에게 부탁하겠네. 그 말을 한 뒤 김성민 대표는 사내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말했습니다. 박주영 팀장, 이쪽으로 와주게. 김성민 대표의 호출에 중년의 남성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네, 대표님. 이 손님을 잘 모시게. 예산에 맞는 좋은 매물을 보여주고. 알겠습니다. 대표님. 승우는 할 말을 잃은 채 팀장을 따라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회의실에 민호와 김성민 대표만 남자 김성민 대표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네. 이제 우리 이야기를 계속하자. 자네에게 제안한 것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 민호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김성민 대표의 진심 어린 설명과 눈을 보고 이내 감사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매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김성민 대표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보다는 직접 보는 게 낫지. 지금 바로 가보자고. 민호와 김성민 대표는 부동산 사무실을 나와 김 대표의 고급 승용차에 탑승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용히 차를 몰아 15분 정도 달린 후 그들은 깔끔하게 정돈된 중소형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내가 말한 건물일세. 비교적 새 건물이고 교통도 편리하지. 민호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위치도 좋고 외관도 깔끔한 분명 시세가 만만치 않은 아파트였습니다. 이런 곳을 정말요? 김성민 대표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15층에 있는 호실인데 방 2개의 거실, 주방이 모두 잘 갖춰져 있지. 무엇보다 전망이 아주 좋다네. 두 사람은 아파트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내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거실,
새것 같은 주방 설비, 그리고 베란다에서 보이는 탁 트인 전망까지. 민호는 아파트를 둘러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이 자신의 예산으로 가능하다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어떤가? 마음에 드나? 너무 좋습니다. 제 예산에 이런 곳에 살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김성민 대표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주게. 무엇보다 나도 이 집이 좋은 사람에게 가는 게 좋다네. 민호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아파트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대표님, 정말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김성민 대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저 앞으로 계속 지하철에서 그랬던 것처럼 따뜻한 마음을 간직한 채 살아가주게.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단순히 집을 구했다는 사실을 넘어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인연과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민호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그렇게 김 대표와의 만남 후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우연히 승우와 마주쳤습니다. 민호 씨. 승우의 말투는 겉으로는 친근하지만 어딘가 비아냥거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뭔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면서요?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세 내준다고? 민호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승우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걸까? 그건 어떻게 아셨어요? 김 대표 부동산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런데 정말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런 좋은 조건에는 분명 뭔가 있을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승우의 말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질투와 시기가 묻어났습니다. 특히 그 할아버지 알고 보니 강남에서 꽤 유명한 사람이던데 갑자기 당신 같은 사람에게 특혜를 준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마 나중에 뭔가 대가를 바랄 거예요. 아니면 그 집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민호는 승우의 말에 동요하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정말 함정이라면? 계약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면? 그날 저녁 김성민 대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민호군, 집에 대해 생각해봤나? 어떻게 결정했는지 궁금해서 말이세. 민호는 솔직하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조건이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제 예산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집인데 혹시 나중에 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까봐 걱정됩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성민 대표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 걱정을 한다니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구먼. 내가 왜 자네에게 이런 제안을 하는지 조금 더 솔직히 말해줄게. 김성민 대표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후 가난했던 시절, 누군가의 작은 도움으로 삶이 바뀌었던 이야기,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온 삶에 대해. 내가 이렇게 살면서 깨달은 건 돈은 언제든 벌 수 있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야. 자네 같은 청년이 단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거나 미래를 제한받는 걸 보고 싶지 않아. 내가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 그렇게 하는 것뿐이야. 민호는 김성민 대표의 진심 어린 말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통화를 마친 후 민호는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국 그는 김성민 대표의 진심을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다시 김성민 부동산을 찾았습니다. 대표님, 제안을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성민 대표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곧바로 계약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준비해온 서류를 확인하고 직원들을 불러 필요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민호군, 혹시 이사 비용은 괜찮은가? 갑자기 이사하려면 여러 비용이 들 텐데.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확히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잠시 생각하더니 직원을 불렀습니다. 박 팀장, 우리 회사에서 협력하는 이사 업체 연락처 좀 가져오게. 그리고 민호 군, 이사 비용은 회사에서 지원하도록 하게. 민호는 놀라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대표님. 집도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주시는데 이사 비용까지는. 괜찮네. 처음 독립할 때는 여러모로 비용이 많이 들지. 이 정도는 내가 기꺼이 도울 수 있어. 계약서 작성이 마무리되고 민호는 언제 이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가능하네. 집은 이미 정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 편할 때 이사하면 돼. 계약을 모두 마친 민호는 김성민 대표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는 가슴 깊이 감동하며 김성민 대표와 작별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부동산을 나오는 민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집,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부동산 밖에서 민호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성민 대표가 다른 직원들과 대화하는 모습,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새 출발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김성민 대표가 약속한 대로 이사 비용을 지원해 주었고 주말을 이용해 짐을 옮기는 과정도 순조롭게 이루어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새 집에 들어선 민호는 넓은 거실의 창문을 열어젖혔습니다. 탁 트인 전망이 눈앞에 펼쳐지고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실감했습니다. 민호는 짐을 하나씩 풀어가며 자신의 공간을 채워나갔습니다. 비록 가구는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에게는 충분히 행복한 공간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친 후 민호는 김성민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내가 다 기쁘군. 혹시 주말에 시간이 된다면 내가 한번 방문해도 될까? 차라도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말일세. 그렇게 김성민 대표는 가끔씩 민호의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마시며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주말, 김성민 대표가 특별한 책 한 권을 들고 민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거 자네에게 주려고 가져왔네. 내가 젊었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책이야. 책은 부동산 투자의 원칙이라는 제목의 오래된 책이었습니다. 민호는 약간 놀란 표정으로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요? 그래. 단순히 집을 사는 것을 넘어서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키우는 방법에 대한 책이지. 자네도 미래를 위해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말일세. 민호는 호기심에 책을 펼쳐보았습니다. 김성민 대표는 차를 마시며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작은 땅부터 시작해 어떻게 부동산 사업을 키워갔는지, 그 과정에서 겪은 실패와 성공의 경험들. 민호는 김성민 대표의 이야기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IT 분야에서 일하며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동산 투자의 세계가 새롭게 그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언젠가 투자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자금도 부족하고 지식도 없어서. 김성민 대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건 때가 있는 법이지. 급할 것 없네. 우선은 공부부터 시작하면 돼. 그날 이후로 민호는 김성민 대표가 추천해준 책을 읽기 시작했고 점차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퇴근 후에는 부동산 투자 관련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관련 정보를 검색하며 지식을 쌓아갔습니다.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김성민 대표가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민호를 찾아왔습니다. 민호 군,
내가 자네에게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말일세. 내가 작은 원룸 건물을 하나 매입하려고 하는데 자네도 함께 투자해보지 않겠나? 민호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도 없고 자금도. 걱정 말게.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주 투자자가 되고 자네는 작은 지분으로 참여하는 거지. 그리고 건물 운영과 관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걸세. 민호는 잠시 고민했지만 김성민 대표를 믿고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모아둔 적금을 해지해 소액이지만 첫 부동산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이것이 자네의 첫 발걸음이네. 부동산은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하네.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지. 김성민 대표의 지도 아래 민호는 원룸 건물 매입부터 세입자 관리, 수익 구조 파악까지 부동산 투자의 실전을 배워나갔습니다. 낮에는 IT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부동산 공부와 관리 일을 병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민호는 이 일에 점점 더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입자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점차 단순한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집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난 어느 날 김성민 대표는 민호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민호군, 자네가 이제 꽤 실력이 쌓였어. 이제 좀 더 큰 도전을 해보는 게 어떨까? 어떤 도전인가요, 대표님? 내 부동산 회사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물론 처음부터 IT 일을 완전히 그만두라는 건 아니야. 주말이나 시간 날 때 일부터 시작해서 점차 익숙해지면 선택하면 되네. 민호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IT 엔지니어로서의 경력과 새롭게 접한 부동산 세계 사이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고민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그래, 서두를 것 없네. 인생은 길고 기회는 계속 오는 법이니까. 김성민 대표의 말에 민호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전세 계약 만료에 쫓기는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해 나가는 더 단단해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크게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성민 대표가 항상 말했던 것처럼 인생은 결국 인연과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3년 후 강남의 한 건물 2층 민호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달린 사무실 안에는 활기찬 분위기가 감돌고 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 친절한 직원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다양한 주택, 사진과 함께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부동산이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사무실 안쪽 방에서는 민호가 노트북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IT 프로젝트 기획서와 부동산 계약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그는 이제 IT 업계의 프리랜서 그리고 자신만의 부동산 사업을 병행하는 투잡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팀장님, 청년 주거 프로젝트 지원자 서류 검토 끝났습니다. 직원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짓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저녁에 꼼꼼히 살펴볼게요. 민호가 추진 중인 청년 주거 프로젝트는 그의 부동산 사업 중 가장 보람을 느끼는 일입니다. 취업 준비생이나 사회 초년생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이 프로젝트는 그가 3년 전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청년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팀장님, 김성민 회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직원의 말에 민호는 얼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문이 열리고 이제는 80세가 된 김성민 회장이 들어옵니다. 나이가 더 들었지만 여전히 그의 눈빛은 생기 있고
걸음걸이는 힘이 넘칩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김성민 회장은 환한 미소로 민호를 바라봅니다. 잘 지내고 있나? 요즘 바쁘다고 들었는데. 네. 덕분에요. 청년 주거 프로젝트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아서 검토하느라 좀 바빠요. 두 사람은 민호의 사무실에 마련된 편안한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김성민 회장은 민호의 사무실 모습을 둘러보며 자부심 어린 눈빛을 감추지 못합니다. 정말 대단하구나. IT 일도 잘하면서 이렇게 부동산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니. 모두 회장님 덕분이죠.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직도 전세 계약 만료에 쫓기며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을 거예요. 김성민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기회를 준 것뿐이야. 그 기회를 이렇게 훌륭하게 살린 건 자네 자신이네. 특히 다른 청년들을 위한 프로젝트는 정말 내 마음에 든다네. 민호는 창가에 서서 사무실 밖 풍경을 바라봅니다. 3년 전 지하철에서의 우연한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요즘 자주 생각해요. 그날 지하철에서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습니다. 김성민 회장은 민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 그리고 그 선택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자네 성품의 반영이었다네. 자네는 그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 것뿐이야. 그때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회장님도 계셨군요. 승우는 공손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는 이제 민호의 부동산에서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승우도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공만을 줬던 그의 가치관은 민호의 영향으로 조금씩 바뀌어 갔고 민호는 그런 승우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민호의 제안을 받아들여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청년 주거 프로젝트가 지역신문에 소개됐습니다. 기자가 인터뷰 요청도 했어요. 승우는 신문을 건넵니다. 기사 제목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주거 모델이었습니다. 민호는 기사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의 작은 시도가 이제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주목받게 될 줄은 몰랐네요. 김성민 회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좋은 일은 반드시 퍼지게 마련이지. 자네가 받은 도움이 이제는 다른 많은 청년들에게 이어지고 있잖아. 승우는 민호와 김성민 회장을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섭니다. 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그 속에는 지친 표정의 청년들도 많이 보입니다. 민호는 문득 지하철역 앞에 서 있는 한 청년을 발견합니다. 부동산 전단지를 들고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이 3년 전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민호는 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청년에게 다가갑니다. 혹시 집을 구하고 계신가요? 청년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봅니다. 예, 전세 계약이 곧 만료되어서요.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명함을 건넵니다. 저희 부동산에 한번 들러보세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년은 의외의 친절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받아듭니다. 감사합니다. 민호가 다시 김성민 회장과 승우에게 돌아오자 김성민 회장이 따뜻한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봅니다. 보기 좋네. 이것이 바로 내가 자네에게 바랐던 모습이야. 작은 친절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변화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어지는 법이지. 민호는 김성민 회장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함께 저녁 노을이 물드는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들의 뒤로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또 다른 작은 친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